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줄어드는 등 안정세를 보이면서 최근 한 달간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최악은 지났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2, 4분기를 저점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물경제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긴 부동산의 이씨 김씨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주택 시장 더 나아가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녹화하는 날이 이제 4월 29일인데 요 날 이제 어디죠? 주택 산업연구원. 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저희 일정 때문에 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이제 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자면 코로나19로 주택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U자형 침체 올 가능성 커. 요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이제 그 주택 산업연구원에서 좀 어느 정도 결론을 이 제목 안에 다 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요즘 뭐 요런 이제 코로나 19라든지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뭐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있었지만 그런 걸로 이제 큰 두 가지죠. 두 가지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요거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전문가들도 좀 이제 보는 이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갈리죠. 앞으로 네. 갈리는데 일단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하향으로 가는 거는 맞아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데, 요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네. 좀 나뉘는데, V자형, U자형, L자형, I자형. I자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유튜브나 이제 뭐 블로그 이제 미디어를 보시면 항상 이런 분들은 위기예요. 그렇죠. 네, 평시에도 위기입니다. 폭락론자죠. 네네. 폭락론자. 그럼 뭐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그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보시는, 그러니까 약간 비관적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경각심도 가져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I자형에 속하는 거고, 이제 시장 전문가가 4.6%, 5%가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 이제 L자형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떨어지고 그거 계속 유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20%. 그리고 이제 U자형 반등 조금 이제 길게 유지되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50% 좀 안 되죠. 49.2%. 그리고 V자형. 요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끝나자마자 바로 반등한다. 그렇죠. 네, 바닥 찍고 바로 올라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26.2% 정도.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데, 주택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비슷한 비율이고, V자형이나 U자형으로 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죠. 요거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U자형이나 L자형이 될 가능성이 이제 좀 크다. 근데 U자형도 L자형에 가까운 U자형일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김 씨는 좀 어떻게 보시죠?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으시죠? 많이 봤죠. 지금 되게 많이 오고 있고, 뭐 기사를 이렇게 보시게 되더라도, 네. 기사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제가 이거 방송에도 말씀드렸었죠. 이거 네이버 그냥 부동산 포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거기서 이제 뉴스, 오늘 뭐 뉴스 보시게 되면 전 주간 뉴스하고 월간 뉴스는 매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손님 트렌드 파악도 할 수 있고, 네. 뭐에 제일 관심도 많으시냐 하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저한테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간 뉴스 랭킹 1위, 뭐 월간 뉴스 랭킹 1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네. 서울 아파트값 지금 계속 좀 하락장이긴 합니다. 이제 현재 저희도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네. 하락장인 상태인 거고, 이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동향부터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뭐 집값 어떠냐고.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라고 좀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요즘 집값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도 다르고 가격대별로도 좀 다르기 때문에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지역을 어디를 찝고 나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가격대하고 지역별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말씀드렸지만 뭐 기사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최근 뭐 주택 시장의 경우에는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지금 둔화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뭐 지난달에 코로나19로 뭐 인해서 전국적으로도 가격 상승세가 약간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반면에 또 오른다는 기사들도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경기 일부 지역하고 세종시가 되게 많이 말이 나왔었죠. 그렇죠.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확대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 작년 말 때부터 매매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던 뭐 서초구나 강남구, 그리고 뭐 송파, 뭐 그러니까 송파에서까지는 뭐 올해 2월 이후부터 해서는 뭐 가격 하락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경기나 세종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세종의 경우에는 3월에 4% 이상, 3% 이상 매우 큰 폭으로 네. 지금 뜨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세종시 뭐 경기도만 오른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동향이 그렇고요. 근데 세종시하고 또 경기도로 그럼 왜 올라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질문이 대부분 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시의 경우에는 대전이나 뭐 인근 지역부터 인구 유입 지금 들어오는 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세종시 주변에 있는 대전이나 인근 도시에서 인구 유입이 세종시로 지금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 그 세종시에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없어요. 없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경기의 전반적인 이제 실물 경기 있잖아요. 그 침체 분위기가 세종시에는 아직 여파가 안 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세종시가 행정도시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러니까 월급은 잘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실물 경기가 아직 세종시에는 파급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직 전달이 안 된 상태기도 한 거죠. 그냥 그런 상태라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세종시에는 이제 공급이 지금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게 조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갈 거라고 저 보고 있는 게, 올해까지 아예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네. 공급 계획이 없고, 그리고 세종시 전체 인구 계획이 한 50만까지를 지금 잡고 있어요. 지금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뭐 작년 말부터 좀 공급이 줄어드는 상태인 거고, 상당폭 지금 축소된 상황인 거고, 그리고 꼭 많다 싶어서 덜 공급하면은 이제 공급이 많다 생각이 돼서 공급을 이제 또 안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세종시가 이제 4% 이상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경기도는 왜 오르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12.16 이후 이제 규제에 의한 풍선 효과라고 이제 부동산 전문가 분들도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맞죠? 이게 비규제 지역에서 수요에서 이동 부분이 일부 나타나고 경기 지역 가격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가 맞아요. 네. 경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덜 비쌌던 집들이 오르는 거고요. 특히 강남 3구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있었던 부분들이 비규제 지역에서 이제 이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게 풍선 효과라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여기서 수원의 경우 풍선 효과였지만 뭐 신분당선 연장, 이제 화서역으로 연장되는 힘도 많이 컸고, 그렇죠. 호재가 있었죠. 네, 신안선선 같은 경우에도 착공이 들어갔죠. 네. 그리고 뭐 GTX A 노선을 시작으로 해서 BC 같은 경우에도 뭐 예비 타당성이 통과를 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선반영이 많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권 내에서 집값 상승이 조금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집들이 한참 오르던 뭐 서울 집값들도 그럼 내리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최근에 내리고 있는 지역 중에는 그동안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굉장히 크죠.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경기가 위축되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뭐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작용되면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총선 이후에 강력한 규제가 계속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네네. 본격적으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계속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경기도권 내에서 이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저희가 지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 이제 번외 지역들, 이제 약간 외곽 지역들도 오른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 같은 경우, 호재가 없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집값이 나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 지금 파실 시기라고 저는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네.
이제 제일 근데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전망 같은 거는 전망이 제일 중요하게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렇죠. 이게 코로나19가 이게 저번 방송에서 코로나19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아파트나 이제 뭐 부동산 경기나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좀 심오하게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지금 이게 KDI 경제동향이라고 이게 매달 이제 발간이 돼요. 네, 거의 매달 발간이 되는데 이거 좀 보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경제동향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도 알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요거 기반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부분하고 뭐 대내적인 환경, 대외적인 환경 속에서 경기 부진이 이제 경기 침체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이제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 총선 끝나고 이제 말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이 압승을 했죠. 압승을 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심리 상태가 굉장히 조금 얼어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서울 집값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거기에서 플러스 조금만 더 해가지고 코로나라는 게 이제 지금 작용을 한 거죠. 코로나까지 지금 덮친 상태에서 이게 왜 코로나를 계속 언급을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서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이나 뭐 산업들이 죽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주택시장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심리 위축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걸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하여간 그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 또 말씀드린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서 세계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그 영향이 얼마큼 오느냐 그거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아까 이 씨가 말했던 뭐 U자형, V자형, L자형, I자형 이렇게 있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U자형으로 가는데 그 U자에서 아래로 떨어졌을 때 다시 우상향은 분명히 될 거지만 그 아래의 기간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만큼 빨리 잠잠해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틀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김 씨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정말 잘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저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울분을 토하겠습니까?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로 그냥 제가 좀 결론을 좀 간결하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반적인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한 그런 이제 형태 중에 U자형이지만 약간 L자에 가까운 U자형이 될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곤 있어요. 벗어나곤 있지만 진짜 김 씨가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내수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제 경제 상황을 볼 때는 내수가 탄탄했던 기업들은 분명히 지금 호황을 굉장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지만 이제 내수로 먹고 살던 이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계적인 이제 코로나 확산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한 몇 달 빠른 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통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이제 버텨 나가느냐 그런 이제 경제 지표가 그대로 이제 주택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기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하락 국면을 이제 맞은 거고 여기에서 예외적인 데들이 아까 이제 뭐 세종이라든지 경기 일부라든지 강남 4구에 있는 뭐 그런 데들은 보합세에서 어쩌다가 한두 개씩 굉장히 급매물로 이제 나온 게 뉴스가 될 정도로 송파구에서 하나만 싸게 지금 팔려도 그게 뉴스화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증여인지 뭔지는 이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 4구도 무너졌나 싶게 이제 생각하게끔 그렇게 기사가 나오는 것 뿐이고요. 아직 이제 예외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사실 저희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밖에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U자형이나 U자에 가까운 L자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물어보신다면 그걸로 이제 좀 대답이 그쵸. 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박멸될 거냐고. 네. 네, 그게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만 박멸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또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나라가 그 여파가 얼마만큼 올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파악을 분명히 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급락을 하게 만약에 된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그때도 이제 무서워서 안 사실 게 아니고요. 이 선에서 그 선을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세요. 나는 이때쯤이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선을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오더라도 호재가 있는 곳이면 경기도권 내에서 지금 다 선반영됐고 이런 데들이 오른 데들이 있잖아요. 그건 네. 분명한 호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니까 이거는 방송을 한번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 씨한테 부탁해서 이 씨가 오케이를 하면은 편성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를 곳은 오릅니다. 오를 곳은 오르지만 그 호재가 없는 좀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곳은 좀 지금은 많이 아니라는 거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네. 네. 앞으로 이제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그때 상황을 봐서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좀 종식이 돼가고 있지만 이제 세계 상황을 좀 봐야 된다. 네. 그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거를 분명히 그 경제 지표를 부동산 지표가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모든 이제 뭐 그때도 이제 한번 저희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런 뭐 금융 위기라든지 뭐 리만 사태라든지 뭐 그런 위기가 왔을 때마다 그렇게 똑같이 이제 따라가거든요. 네. 지표 자체가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쵸? 그런 거 지표도 더 좀 급락을 했습니다. 좀 지표를 좀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예측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모르시겠다. 나 그런 것까지 할 시간 없다. 네. 그러면 조금 호재 없는 곳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